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가족, 친구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두 팩이야, 실례야. 부산 사투리가 자연스러운 친근한 이미지로 인기를 얻어온 하일 씨, 미국명 로버트 할리의 마약 투약 소식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게 이번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검사를 피하기 위한 수법들이 또 회자되면서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일 씨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강신업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귀화했으니까요. 미국계 네. 한국인 이렇게 그렇죠. 불러야 되는 거죠. 하일 씨, 구수한 부산 사투리 그리고 친근한 이미지로 인기를 많이 얻었던 방송인이었는데요. 네. 마약 혐의로 체포돼서 어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오늘 밤쯤에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될 것 8일 날 같습니까? 체포가 되고 네. 어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네.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오전에 했습니다. 네. 결과가 이제 오후 뭐 밤늦게든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충격적인 것이 이렇게 체포가 됐다는 것도 이제 충격적이지만 과거에도 네. 두 차례나 더 그렇게 입건이 된 적이 있었다는 것도 충격적이고요. 사실 하이 씨는 어떻게 보면 미국계 한국인이지만 네. 한국인보다 더 어떤 미국인보다 더 한국인다운 네네. 그런 어떤 구수한 이미지, 친근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럼요. 네. 예, 그리고 또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충격이 아주 큰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지금 마약에 대한 어떤 집중 점검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한 1,000명 정도가 입건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요즘 그 연예인 유명인들의 마약 사건이 지금 계속 연달아서 터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 유착 관계가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이 시선을 좀 다른 데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좀 자극적인 보도가 나올 수 있도록 사건들을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터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경찰은 그게 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일 씨는 어떤 식으로 적발이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경찰과 유착 관계가 이제 터져 나오니까 경찰이 궁지에 물리게 되고 네. 그래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연예인 또 유명인 네. 이 마약 사건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사실 뭐 경찰에서 얘기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버닝썬 사태가 터지면서 말이죠. 네. 마약이 일반인들에까지도 폭넓게 이렇게 퍼져 있다,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집중 이제 수사를 하게 됐다는 거죠. 수사의 방식이 뭐냐면 인터넷상에서 마약을 구매하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일 씨의 경우도 이제 인터넷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매, 그게 걸린 인터넷에서 거죠? SNS를 이제 수사하던 과정에 공급책, 판매상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네.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판매상이 그 돈을 받은 구자를 보니까 그 구자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모 은행에서 이제 그 현금으로 현금 인출기 여기를 네. 통해 가지고서 네. 넣은 것을 이제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CCTV를 봤더니 거기에 CCTV에서 이 하일 씨가 결국 입금하는 이제 장면이 나왔군요. 그렇죠. 입금하는 장면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검거하게 됐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입니다. 이게 경찰이 그 마약 수사에 한해서는 함정 수사 이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용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는 얘기가 던지기라는 던지기 수법으로 수사 기법으로 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경찰이 미끼를 던져놓고 그 미끼를 물면 잡는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함정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덫을 놓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인정이 되고 고의를 유발하는 그러니까 범인이라고 그러죠.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이제 범죄로 끌어들이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함정 수사를 하더라도 함정수사를 네. 하더라도요. 네. 다만 기회 제공이라 하더라도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마약 범죄라든지 조직 범죄 이런 데서는 이제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던지기라는 게 뭐냐면요. 비대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말이죠. 이 사람이 만나가지고 팔고 사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구매를 하면 어디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가져가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없는 무인 택배함이라든지 이런 데 갖다 놓습니다. 그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럼 이제 거기서 찾아가는 이런 걸 이제 던지기 수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 어떤 구매 수법, 뭐 또 매매 수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새는 인터넷으로 마약을 이제 판매하고 또 사고 이런 일이 많아지면서 이 던지기 수법이 많이 활용이 된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 유통 수단이 이제 인터넷이나 SNS 이런 걸 활용하다 보면 범위도 상당히 넓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잡기도 그렇게 많이 아주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안 보이니까요. 과거에는 네. 인적 이 어떤 대면을 통해 가지고서 한 사람을 이제 검거를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판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이렇게 이제 수사가 좀 쉬웠는데 지금은 이제 모두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네, 네. 그다음에 해외에서 실제 공급책은 해외에 있고 그다음에 또 밀수책 그다음에 그걸 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또 던지기 수법으로 사고 팔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마약사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제 거기에서 판매하고 또 구매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계좌 추적이라든가 네. 이런 방법으로 이제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사건에서 더 충격적이었던 게 하일 씨가 이제 이번에 잡힌 것도 사실 네. 충격적이지만 글쎄 말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전에도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됐었던 조사들도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말이죠. 이렇게 입건이 돼가지고 수사를 받았었다는 것이죠.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네. 입건이 돼가지고 당시에도 입건이 되게 된 것은 이제 같이 했다는 사람이 하이 씨 이름을 이제 거명을 한 거죠. 네. 하이 씨랑 같이 마약을 한 적이 있다. 그래가지고 입건이 돼서 수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에 갔다 오면서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삭발. 그리고 몸에 털을 모두 이제 제모라고 그러죠. 왁싱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방법으로 이제 염색까지 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소변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고 네. 그리고 또 제모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아서 당시에는 처벌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2017년, 2018년 두 예. 차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다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에도 이제 한 번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2018년에도 있었고 그때는 흔적을 못 찾았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결국 흔적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CCTV라든가 그다음에 또 본인이 뭐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집에서 네. 화장실 그 변기 주사기가 뒤쪽에서 나왔죠. 주사기가 네, 발견됐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인정을 했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이른바 왁싱, 온몸을 제모를 하는 그런 방법 가지고 또 염색도 자주 했다고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을 하면 이제 마약 검사에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약 검사를 보통 어떻게 합니까? 마약 검사는 이제 간이 검사가 있는데요. 간이 검사는 소변 검사입니다. 요건 7일 내지 열흘 정도 것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에서 열흘. 예, 그 정도가 지나면 과거 것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발 검사가 중요한 것인데요. 네. 머리카락은 길이가 길다 보니까 네. 그것이 남아 있는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고요. 한 1년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언제 마약을 투약했는지 이런 것까지 알아낼 수가 잘하는 있습니다. 속도가 있으니까요. 잘하는 속도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지금 하이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털이 없어갖고 가슴에 난 잔털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다. 2017년과 그게 지난번 18년. 2018년. 예, 그때 말이죠. 네. 그랬는데 그때는 그것이 나타나질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길이도 짧고 네. 또 그런 걸 가지고는 이렇게 좀 양성 반응이 잘 안 나타나고 언제 했는지도 특정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당신은 흔적을 못 찾았던 거죠. 자, 아직 뭐 영장실질심사 오전에 이루어졌습니다만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검토도 네. 해야 될 것이고요. 마약 사범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지금 관대하지는 않습니다. 이 하일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약 사범이라는 게 이제 구매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하일 씨는 지금 투약한 것까지 나왔단 네. 말이죠. 어떤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이제 판매는 아니기 때문에요. 네. 돈을 받고 매매라고 그러면 더 무거워집니다. 그게 가장 무거운 재책이 무거워지는데 거고요. 네. 이것은 이제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이제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법에서는 초범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까지는 집행유예가 많이 됐고 한 실형 1년 정도 나오는 그런 범죄입니다. 네. 근데 두 번이나 입건이 됐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때 입건이 됐지만 증명이 되지는 예, 않았지 증명되진 않습니까? 않았지만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되는 참작이 될 수밖에 거군요. 없기 경향에. 때문에 네. 그다음에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도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마약 같은 경우는 도직의 우려가 있다고 좀 봅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서 말이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고 네. 구속돼서 만약에 재판에 간다고 하면
적어도 저 정도면은 물론 이제 초범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가 지금까지는 많이 나왔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이제 분위기가 말이죠. 마약 범죄를 엄단하는 분위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마약 사범이 10만 명당 20명 이하면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바로 대표적인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마약 사범이 급격히 늘어나서 이젠 마약 청정국 지위는 사실상 잃었다고 하죠. 인터넷, 특히 소셜미디어 같은 마약 유통이 쉬워지면서 마약이 일반인들 사이에 퍼지는 범위가 많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자, 최근 유명인들의 마약 사건 뉴스들, 이걸 흥미거리로만 소비를 할 것이 아니고 마약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까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슈 완전 정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